자, 이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78번 오세요. 78번. 자, 계약해제 소급표로부터 부호될 수 있는 삼재에 해당하는 자죠. 1번은 뭐가 중요하죠? 채권. 채권은 등기부에서 부호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계약해지 전 계약상의 채권 동그라미 부호 안 됩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2번. 계약해지 전 해지 대상인 계약상의 다시 채권 동그라미 부호 안 됩니다. 채권. 3번. 해지 대상 매매계약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그 다음 뭘 가압류했죠? 앞에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 가압류가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3번 보호됩니다. 이제 4번. 주택 임대 권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다음 말장난이네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부호 안 되고. 5번도 해지 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럼 등기안에 부호 안 되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다음 79번 유사입니다. 계약 해지 시 부호되는 삼재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계약 해지된 계약상의 채권 동그라미 채권 본순간 무조건 부호 안 돼요. 니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다음 부동산에 동그라미 쳐요. 부동산을 계약 해지 전 가압류.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등기에서 보호된다. 그럼 자, 니은을 빼면 정답은 뭐 3번 같네요. 그러죠. 니은 빼면. 그럼 이것도 채권 보여요? 보호 안 되고. 리을 수익자 보호 안 된다 그랬죠. 답이 3번 맞습니다. 3번. 자, 오른쪽 80번 오세요. 계약 해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해제는 단독행위죠. 그럼 해제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2번은 X. 소멸시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X. 3번 해지로 인한 원상의 부금은 부당이득 동그라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 의무 범위는 선의하기 불문 똑같다 그랬죠. 맞습니다. 4번 합의 해제 동그라미 그보다 특약이 따른다. 합의 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 사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답이 4번이네요. 5번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다음 다시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계약 해지 전 가압류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 그게 등기했단 말이라 보호됩니다.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해지의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이 보호된다는 말이죠. 보호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83번입니다. 자, 각 해지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임대차 목적으로 법률상 장애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을 얻게 된 경우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관계 해지 맞죠? 해지는 소급이 없죠. 2번 해지 의사표시 상대면 도달하면 여기서 다 도달주의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3번은 X 물러도 됩니다. 4번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이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 그럼 다른 당사자 소멸한다. 그러니까 해지, 해제 거의 똑같다 그랬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그라미 쳐요. 합의 해지 동그라미 아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칠판에서 합의 해지도 합의 해지 거의 똑같다. 그럼 특약 없다면 이자 손해상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합의 해지로 인해서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야 한다 들렸죠. 특약 없어서 가할 필요 없다.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84번 다 겹칩니다. 계약 해지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해지는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죠.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계토의 전에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아까 했죠?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계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채권자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자신 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죠. 여기죠?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 있더라도 이행불능이면 돈 보여줄 필요 없죠? 그래서 자기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4번 일부죠.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가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로 그 뒤에 계약 전부 그때 전부 해제 가능합니다. 5번 불가분성 했어요. 자 85번 합의 해제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할 필요 없죠. 그죠? 반드시 약정할 필요 없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특약이 없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해한다 틀렸죠. 가산할 필요 없다. 답이 3번이네요. 4번 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그 청약의 효력을 상실하죠. 그리고 합의 해지 되지 않는다. 5번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하죠. 여기죠. 아까 합의 해제에는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된다. 그 말이 거기처럼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 말이 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86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다시 합의 해지 동그라미 틀린 겁니다. 정답 1번에 손들고 있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특약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없다. 1번이 정답이고 뭐 다 했습니다. 자 5번은 X 처벌해서 5번 X 나머지 다 했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오셔가지고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강론으로 갑니다. 아니 먼저 칠판 오세요. 자 매매에서는 계약금이 해마다 심이 나오는데 계약금 법조문은 565조 딱 하나입니다. 해약금이죠. 자 1항에서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매수인은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그 배익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니고 이 해제가 제목처럼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죠. 자 그럼 매도인은 배익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죠? 매수인이 안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자 1항은 누가 잘못한 게 아니죠. 1항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2항에서 551조가 해저 손해배상 규정은 1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아까 손해배상은 방금 전에 법정해제 나와요. 여기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봅니다. 일단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계약금 100% 지급해야 되고 매매인의 계약에 종된 계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백의 X부동산인데 을과 자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계약합니다. 그래서 1억으로 정했다. 그럼 요물계약이라 1억 100% 다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매수인이 1억 중에서 7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으니까 방금 본 565조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근데 보세요. 자, 우리 1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줘야겠죠? 근데 안 주면 값은 빨리 1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주잖아요. 자, 그럼 저기 보세요. 1억 주기로 한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시 매매계약은 해지 못하지만 1억 주기로 했죠.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1억 주기로 한 그 약정은 해지할 수 있어요. 뭘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아까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을은 7천만 원 포기해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을은 1억을 다 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 매도인도 매매계약을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못해요. 단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데 해약금 기준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7천만 원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매도인 값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7천만 원 배액 1억 4천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기준이라 1억 배액인 2억을 줘야 값도 예외적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직 1억을 다 지급하지 않은 요물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억 다 지급합니다. 갑토지를 일가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은 1억 약정했거든요. 1억을 다 지급했다.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이 이제 성립했죠. 그럼 이제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약금 해지는 565조고 자, 이와 별개로 자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를 행한다. 그럼 이게 법정 해제예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그럼 해약금 해제는 아까 법조문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 할 수 있죠. 이행 착수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1억 포기하고 매도인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단 공탁할 필요 없다고 방금 했습니다. 그럼 이 해지하면 누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행 착수 전이라 가능하죠. 그럼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자, 이 두 가지는 아까 여기 법정해제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여기 있는 법정해제 나옵니다. 그럼 자,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죠. 그럼 이행 착수가 중요한데 자,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매매 이행 착수가 뭐죠?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가 이행 착수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이행 착수 아닙니다. 돈 준 거 아니죠? 설사 승소 판결 받아도 이행 착수 아니에요. 돈 안 줬잖아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그래도 이행 착수 아닙니다. 돈 안 줬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지금 이행 착수죠. 그럼 이행기 전에 중도금 줘도 이행 착수입니다. 자, 중도금 날짜를 6월 15일로 정했는데 그 전에 미리 줘도 돼요. 돈을 늦게 준 게 문의가 되는 거지 먼저 준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565조 임의규정이요. 임의규정이라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지만 해약금 해제하지 맙시다라고 해약금 해제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그때는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당사자 한 명이 채무를 행한다. 그럼 이제 법정 해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한 사람은 없으니까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 그랬지만 여기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이 나온다. 그럼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약정, 특약에 따른다. 그래서 보통 이 특약 많이 하거든요. 자, 교부자가 약속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수당하고 수령자가 채무를 행하면 손해배상으로 배액 상환한다고 약정을 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다 써있고 여기 다 사인하거든요.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약속을 위반했을 때 쓰는 돈 그 말이죠. 그럼 여기 약정에 따르면 약정에 따라서 을이 잘못하면 갑은 손해가 10원도 없더라도 무조건 1억을 먹는 것이고 반대로 갑이 약속 어기면 을이 2억을 받는 겁니다. 내 돈 1억, 갑 돈 1억 이렇게. 그래서 이 약정하게 되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가지면서 손해배상 예정 성질을 가집니다. 즉 갑과 을은 1억씩 손해배상 예정했잖아요. 이 성질이 있고. 근데 만약에 계약금 1억을 주고받으면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 약정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어요. 약속 안 했으니까. 따라서 교부자가 채무불이행하죠. 그러면 자 손해배상으로 매도인 갑은 계약금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 약정하지 말아요. 약정 안 했으니까. 반대로 수령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손해배상으로 배액 받을 수 없어요. 약정 안 했으니까. 그럼 둘 다 어떻게 하죠? 둘 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둘 다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법에 없어요. 법에 없으니까 뭐에 따른다? 약정 특약에 따른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은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아무 약정 없으면 실제 손해만 청구받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위쪽 아래쪽은 전혀 달라요. 절대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여기 우연히 이 금액이 똑같은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약금액이 나오면 아래쪽을 절대 보지 마세요.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면 둘 다 못하는 것이고 전이라면 이래 갈 수 있다. 다음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누가 약속을 위반했다. 그 위쪽을 절대 보지 마시고 그 약속 위반을 대비해서 어떻게 약정했는가 약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절대 왔다 가지 않는다. 그럼 우린 시험이니까 시험은 자 여기 지문이 딱 하나 여기는 약정했는가 안 했는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은 여기 이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쪽. 아무튼 위쪽 아래쪽 아무 상관없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565조 법조문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여기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해야만 위약금 성질을 가지고 위약금 약정 안 하면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법에 있고 법에 없고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금은 해약금이에요.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을 가진다. 법에 있으니까. 여기는 반면 계약금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즉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왜 그래요? 여긴 법에 있고 여긴 법에 없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 계속이 있는데 자 587조는 자기를 빨리 읽어보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돈 주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써놓은 겁니다. 이게. 즉 갑과 을이 매매했거든요. 을이 돈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갑도 물건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생긴 과실은 당연히 내 건 내가 취득해야겠죠. 내 거. 근데 이번에는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을이 돈 안 줬단 말이죠. 돈 안 줬다. 근데 갑이 먼저 물건을 인도해 줬네요. 그럼 누가 물건을 사용수익하죠? 을이죠. 그럼 사용수익 대가가 과실이라 과실 을이 취득합니다. 대신 돈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인도받은 날로부터 돈 줄 때까지 이자까지 가산해 주면 갑에게 큰 손해가 없죠. 그 다음 여기는 다 돈 안 준 게 돈 안 줬죠. 이게 587조고 여기는 돈 준 거라 법이 없어요. 여기는 판례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돈 줬네요. 그럼 이건 여기 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갑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과실은 을에게 줘야 공평하죠. 왜냐면 갑이 먼저 돈을 받아서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데 과실까지 갑을 주면 을에게 부당하니까 과실은 을에게 준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돈 줬네요. 갑도 물건 인도했네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 어느 책에도 없어요. 어느 책에도. 그럼 둘이 할 일 다 했잖아요. 둘이 할 일 다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둘이 만날 일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책에도 없어요. 물론 제 개인 제 요약집이 있지만 우리나라 모든 책 중에 이건 오직 제 요약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당연히 과실 취득하고 갑은 이자 수익 취득하고 둘이 얼굴 볼 일 없죠. 근데 이게 왜 제 요약집에 있냐면 사람들이 꼭 물어봅니다. 이 경우수 x, x, xo, ox니까 그럼 선생님 55는 뭐예요?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서 시험은 이 세 가지 이쪽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긴 법조문에 있는 것이고 여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자 352페이지입니다. 문제집은 352페이지. 상단에 02번 이 매매 이야기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 있는 네 가지를 알면 되거든요. 자 02번 매매 일방이약 설명 맞는 겁니다. 1번 매매 이약은 특약이 없는 한 자 일방이약 동그라미 일방이약 추정되며
일방 예약, 이 약이라 약속, 약정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언제나 물권이 아니라 채권 계약, 예약, 계약이니까 채권 계약입니다. 2번 매매계약 성립 후 완결권 행사 전 목적물이 매실되어 자 이행불능 동그라미. 그럼 부동산이 없어졌대요. 그럼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이 이해약 완결권 의사 표시라면 매매 효력이 생긴다가 틀렸죠. 이미 이행 불능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생기지 아니한다. 3번이 정답인데 3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4번 이해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 동그라미. 그럼 무조건 소멸하면 지난 후 상대방의 이해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이해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기간 지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5번 이해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그러니까 4개가 틀려서 3번이 정답인데 3번만 모르면 돼요. 나머지 4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3번 문제. 계약금 설명 옳지 못한 겁니까? 1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유물계약 맞습니다. 2번 임의규정. 당사자 간에 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 계약금 포기와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여기죠? 여기 임의규정이라 행사할 수 없다. 여기입니다. 3번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은 그 다음 틀렸죠. 지급받은 금은 틀렸죠. 이쪽이죠.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약정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예외적 해지할 수 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계약금 수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유물계약이라 계약금 100% 지급해야 된다. 5번 계약금 수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주계약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죠. 계약금을 줬을 때 가능하죠. 답이 3번입니다. 오른쪽 오셔가지고 자 5번 문제. 5번은 자 민법 565조의 해약금에 대해서 일방의 이행착수 동그라미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체고하고 대금을 지급 구하는 자 소송 제기 동그라미서요. 밑에 승소 판결 동그라미. 그래도 여기 이행착수 아니다. 돈 안 줬잖아요. 돈 안 줬죠. 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거래 자 허가 동그라미. 허가 받아도 돈 안 줬지 이행착수 아니다. 그럼 정답이 이미 3번 남았네요. 자, 디귿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의 가름 대신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돈 대신 채권을 줬다. 뭔가를 받았죠. 가름해서 이건 이행착수로 봅니다. 리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했다. 그럼 대출만 신청했지 돈 안 줬죠. 그래서 리을은 이행착수 아니다. 다음 미음 X 몰라도 됩니다. 자 비읍 다른 약정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 이행기 전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 미리 중도금 지급해도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자 미음 몰라오세요. 답은 3번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제 7번으로 오세요. 7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 다음 일방이자 규칙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럼 이쪽으로 빨리 와요. 이쪽으로 오면 법정 해제할 수 있죠. 여기랑 전혀 상관없죠. 이런 해제권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 해제 동그라미 그 해제가 법정 해제. 법정 해제 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이번 매도인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자, 중도금 지급 동그라미 이행 착수했죠. 중도금 지급한 후에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다죠. 없다. 한번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손해율 청구할 수 없다. 4번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한에 의한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 유효. 여기 배제 약정 유효. 그럼 5번이 정답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자 소송 제기 동그라미. 그럼 이행 착수가 아니라 해약금 해지할 수 있어요.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답이 5번입니다. 자, 8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까? 1. 기억.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동그라미 맞습니다. 약정이 없어도 법에 있으니까 해약금은 추정된다. 니은 매수인이 자 이행기 전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죠.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 착수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폐익을 상환해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디귿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공탁 동그라미. 여기 공탁할 필요 없다 해서 맞았어요. 리을 이미 정답 5번 나왔죠. 리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자 허가 동그라미. 허가 받아도 돈 준 거 아니죠. 이행착수 아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매도인은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예, 넘어가면 나머지 이제 다 겹칩니다. 다 겹쳐요. 자, 9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유물계약으로서 그러니까 사선. 다음 주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력에 영향 미친다죠. 종된 계약. 종된 계약이라 매매계약 없어지면 계약금도 없어진다. 종된 계약. 영향 미친답니다. 2번은 X. 2번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채권 총론이라.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동그라미 쳐요. 계약금 약정 동그라미 여기입니다. 계약금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 1억을 안 주니까 1억 주기로 그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 자,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모의 상태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서 해지할 수 있다죠. 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채무불이행 해지할 수 없지만 해약금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5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 이외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아랫줄 손해배상 의무 부담한다 들렸죠. 여기는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다 유사합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 추정되어 2번 갑과 을의 계약금을 유약금 약정한 경우 여기죠. 손해배상 예정 성질을 가진다 맞습니다. 추정한다. 3번 을이 자 동그라미 쳐요. 중도금 지급기일 전 동그라미 여기. 그럼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다. 전에 중도금 지급한 경우 이행 착수했습니다. 갑은 계약금 폐익을 상환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5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동그라미 쳐요. 수령한 금액 동그라미. 수령 금액 폐익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죠.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폐익을 내야 되죠. 5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용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 동그라미 허가받은 경우 그럼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에요. 아니다. 갑은 계약금 폐익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죠. 없다가 틀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12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한 후 중도금 잔금을 1개월로 받기로 했다. 틀린 겁니다. 1번 갑을 사이 계약금을 위약금 특약 가능하고 2번 갑을 사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중된 계약입니다. 3번 을이 중도금 지급 후 그럼 이행 착수했죠. 지급 후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 을의 해약금에 대한 해지고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여기 청구할 수 없다. 답이 4번이고 5번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폐지하기란 약정하였다면 그럼 그 약정 여기 요입니다. 요라. 더 이상 그 해적과 행사할 수 없다.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13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서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하는 계약을 을과책이라고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 틀린 겁니다. 1번. 우리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2번. 우리 계약금을 지급했네요. 지급하였더라도 가로쳐 보세요. 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까지 가로. 그게 채무불이행. 그럼 여기죠, 이제. 여기 채무불이행. 그럼 이제 법정이자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에요. 지체한 때 갑은 밑에 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자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쪽이라 맞았습니다. 3번. 갑을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격 중된 권리 소멸합니다. 4번. 우리 중도금을 지체하여 갑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면 우리 교부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당연히 기속된다. 틀렸죠? 지금 4번은 위약금 특약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했죠? 그럼 기속되지 않는다. 이 특약 안 했잖아요. 지금 4번은. 그래서 기속되지 않아요. 기속된다. 틀렸습니다. 5번. 우리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했죠. 이행 착수했네요. 그럼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답이 4번입니다. 여기까지 되겠고 이제 한 장 넘기면 360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계약금 끝났고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계약금과 매도인 담보 책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은 일단 계약 유효니까 인정되고 원시적 하자에 인정되는 거죠. 그럼 이건 법정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서 법정은 계약 부분 다 임의 규정이라 반대 특약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매도인 담보 책임 면제 특약 가능합니다. 원칙 유예예요. 단 면제 특약했더라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때는 인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 유효지만 알고도 숨겼다면 책임지란 말이죠. 그 다음 매도인 담보 책임은 권리하자와 물건하자가 있는데 권리하자 총 5개입니다. 첫 번째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 실행됐다. 행사 실행 경매, 네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매실, 다섯 번째 부동산을 샀는데 제한 물권, 용익 물권이 있다. 이런 것들. 이 5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거든요. 악의도 가능한 거.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 청구. 이 경매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다기는 악의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악의도 가능한 게 이렇게 외워요. 전해, 일, 감, 실, 손, 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손해, 실손해 봤다.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우세요. 이거 외운 이유는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선의만 가능하다. 선의만. 그럼 여기는 아예 빨강색 없잖아요. 그럼 여기 무조건 선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고 악의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여기 무조건 선의만. 자, 보세요. 전해일감 실손해 아니면 무조건 선의만. 그럼 자,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는 악의도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빨강색 없죠. 그럼 빨강색이면 선의만. 일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 선의만. 손해배상 선의만. 근데 대금 감액은 악의도 가능하다. 경매 나와서 경매 악의도 뭐든지 알 수 있다. 그럼 3번이 시험에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3번 이겁니다. 일단 자 행사기간부터 볼게요. 행사기간, 제척기간. 선의는 뭘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이 되고 악의는 안날의 계약일날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선의, 안날 1년 외우세요. 선의는 뭘 하자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576조. 자 시가 5억짜리 부동산 갑이 있고 저당권자 을 채권이 3억이 있어요. 여기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가 제3취득자 공부했잖아요. 자 갑이 빌린 3억을
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에 살 수 있죠. 얘는 제3취득자 아니다. 그래서 병이 3억 갚기로 한 채무자죠. 그러니까 2억에 샀잖아요. 근데 병이 안 갚아서 경매 나오면 다 병 탓이에요. 값을 나무랄 수 없죠. 이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5억짜리 5억 주고 사는데 내 돈 5억에서 이거부터 갚아버리면 경매 안 나오죠. 이런 자도 제3취득자 아니다. 여기서 제3취득자란 둘이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값이 사정했죠. 5억이 필요하니까 5억에 사주세요. 그럼 당연히 이거 알고 산 아기. 그럼 갑이 채무자라 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 다 줬는데 갑이 안 갚아서 우리 경매청 갑니다. 그러면 지금 갑 때문에 병 소유권 뺏기게 생겼죠. 이런 사람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당연히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그거 막겠어요? 갑집을 아주 다 엎어버려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갑 믿고 5억 다 줬는데 갑이 돈 안 갚아서 경매 나왔죠. 갑은 잘못하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이라도 뭐든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방금처럼 2억이 사면 병이 저당 채무를 인수한 거라 그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병이 채무자니까. 그래서 얼마에 샀냐가 중요합니다. 얼마에 샀냐.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우리가 전해일감 실손해 오는데 아까 실손해 봤잖아요. 실손해 그 제3취득자. 근데 자, 갑부동산에 가등기율이 있는데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이걸 병에게 갑이 팔았어요. 갑이 팔았습니다. 그럼 병 당연히 이거 알고 샀죠. 알고 샀죠. 근데 우리 본등 깨버리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니까 병 소유권 뺏깁니다. 그럼 병은 소유권 뺏겼으니까 매도인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로 소유권 뺏긴 게 여기 법에 없네요. 여기 없으면 유사한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여기랑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랑 저당권이 경매에 나와서 소유권 뺏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서 소유권 뺏기나 둘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유추 적용해서 당연히 아기도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만약 1번을 준용하면 아기는 손해배상 청구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평은 아까 이 평과 똑같다 그래서 아기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서 576조를 여기를 준용한답니다. 그게 이제 가등기 가압류 똑같아요. 가등기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로됨으로써 그 부동산 소유권 상실하게 된 때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여기 저당권 행사 576조랑 똑같다. 그래서 악이라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물건하자는 자,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게 발견하기 쉽죠? 물건하자입니다. 아파트 사러 갔는데 4살짜리 꼬마도 엄마 천장에 여기 물새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4살짜리 꼬마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매수인은 절대행사 못하고 선임에서 무과실까지 합니다. 무과실에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경매로 샀는데 물건 하자가 있다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짧아요. 선이 안 날 6개월 짧아요. 그리고 법령상 제한이나 법률적 장애가 있다. 그건 우리 판례가 물건하자로 봅니다. 목적물하자. 이걸 권리하자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뭘로? 목적물하자, 물건하자로 본다.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특정물하자와 불특정물 종류물로 나눕니다. 특정물은 주택, 갑소유주택은 지구사항이 딱 하나 특정물이죠. 이걸 일감애매했는데 그 주택에 하자가 있네. 근데 하자 때문에 우리 발도 디딜 수가 없어요. 발만 디뎌도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근데 집에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지는 못하고
보일락값 받으면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불특정물 그래서 법조문 508조에서 매매 목적물 하자가 있는데 575조를 준용한다가 여기에요. 이게 575조.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에 있는 걸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무과실해야 책임 물을 수 있단 말이고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X. 그다음에 이제 불특정물은 예를 들어서 삼성 에어컨 A 모델.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공장에 수십만 대가 있죠. 그래서 에어컨 한 대를 샀는데 수십만 대요. 그 수십만 대에서 집으로 한 대가 오잖아요. 집으로 한 대. 한 대가 왔죠. 그래서 불특정물이 특정되는데 그 한 대가 재수 없이 하자가 있네요. 그럼 그 하자 때문에 에어컨 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찬바람이 절대 안 나오고 뜨거운 바람만 나온다. 그럼 당연히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근데 찬바람은 잘 나와요. 찬바람은. 시원한데 필터가 좀 썩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랑 똑같네요. 이렇게. 똑같네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야겠죠. 자, 이 주택은 지구상이 딱 하나잖아요. 근데 이 에어컨은 지구상이 딱 하나입니까? 똑같은 거 공장에 수십만 대 있죠. 수십만 대.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청구하지 않고 똑같은 거 새 거 갖고 와. 똑같은 거 있으니까 새 거 갖고 와라고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없어요. 지구상에 이거 딱 하나인데 여기는 똑같은 거 수십만 대가 있으니까 새 거 갖고 와라고 이런 거 청구하지 않고 완전한 물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럼 갑이 을한테 A기 진상 그래요. 이렇게 진상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81조 종류물. 자,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특정, 집에 한 대가 와서 특정됐잖아요.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전조, 여기는 저기랑 전조랑 똑같다. 근데 차이점 2항이죠.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지나 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여기는 없어요. 이 규정 여기만 이러겠다. 자, 이제 담보책임 여기까지 하고 환매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환매는 돌아올 환자,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에게 부동산인데 우리 3억을 빌려줍니다. 그럼 보통 채권자는 이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하면 되는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 그냥 이걸 나에게 3억에 팔래요. 그리고 내 앞으로 등기를 넘겨요. 그리고 너가 나중에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는 거야 라고 환매 특약을 하고 여기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 대신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게 환매 특약입니다. 자, 그럼 등기했잖아요. 근데 을이평에게 팔면 환매 등기 돼 있더라도 을은 등기 넘겨야 됩니다. 갑이 돈 갚는다는 보장 없으니까 환매 등기했더라도 병한테 등기 넘겨야 돼요. 단 병은 이거 보고 사고 이게 시간이 빨랐죠. 그래서 갑이 나중에 돈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하면 병은 소유권 뺏깁니다. 그러니까 환매 등기가 있으니까 혹시 소유권 뺏길 각오로 사는 거죠. 이게 환매 특약. 그래서 590조에서 매도인이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불허한 때 그 영수한 대금 3억 및 매수인들이 부담한 매매비용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다. 591조 환매기한. 환매기한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약정기한을 넘은 때 5년, 3년 단축한다. 이 항에서 환매기간을 정한 때 다시 연장, 절대 연장하지, 절대 연장 못해요. 사망,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이 됩니다. 절대 연장에서 꼭 기억하세요. 절대 연장에서. 그 다음 이제 590 환매 등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가 소유권 등기와 반드시 동시해야 돼요.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등기했으니까 제3자가 권리를 뺏기는 거죠. 등기 안 했다면 뺏기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하자담보책임의 설명 틀린 거죠? 1번.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된 토지에 대한 법정 제한 동그라미.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 뒤에 목적물 하자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죠? 여기 법정 제한은 목적물 하자 또는 물건 하자에서 맞았습니다. 자, 2번.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이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6개월 맞아요. 6개월. 안날 6개월. 다음 3번은 X. 3번은 소멸시효 시험범위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 맺은 경우 그 책임 면할 수 없다 그랬죠? 알았으니까 책임지라 그랬습니다. 5번 물건하자죠. 물건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대금 감액 청구 없어요. 여기 보세요. 대금 감액 청구 없죠? 대금 감액 청구는 아까 권리하자. 여기 대금 감액 없죠? 여기 대금 감액은 아까 권리하자에서 일부 타인 권리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5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대금 감액 청구는 권리하자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19번 보세요. 사례 문제네요. 19번 가분들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요금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동그라미쳐요. 법령상 제한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법령상 제한은 물건하자.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오염 동그라미. 그럼 토지오염도 물건하자죠. 물건하자. 자, 토지오염으로 통상적 사용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옳은 겁니다.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그 뒤에 동그라미 쳐요. 목적물 하자 동그라미. 맞았네요. 법령상 제한은 목적물 물건하자 맞았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토지의 하자가 존재한지 여부는 언제나 그 다음 틀렸죠. 목적물 인도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시 뭐든지 계약 성립 시 체결시입니다. 3번. 갑이 토지가 오염 동그라미 토지 오염 물건하자.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 알고 동그라미. 그럼 알았다면 청구 못해요. 선임 무과실만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죠. 없다. 4번.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여기 계약 목적 달성 못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5번. 갑은 토지 오염 사실 안날 동그라미 1년 틀렸죠. 안날 6개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가면 자 20번. 이제 불특정물 하자죠. 그럼 여기네요. 에어컨. 여기 불특정물 하자.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 권리로 규정된 것 그랬나요? 그럼 아까 디귿 틀렸어요. 대금 감액 없습니다. 기억 해제권 있죠? 니은 손해배상 있죠? 다음 리을 완전물 급부 있죠? 그래서 디귿을 뺀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오른쪽 22번 있죠? 그 X 풀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잘못 체크해드렸어요. 22번 X 풀지 마세요, 그냥. 네, 넘어갑니다. 다음 24번 오세요, 24번. 24번 왔습니까? 자,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에 동그라미 쳐요. 일부 매실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일부 매실은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라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일부 매실된 경우 다음 선의 동그라미.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 동그라미 쳐요. 전세권 목적이 된 경우 그럼 전세권이 경매된 거 아니죠? 여기 용익물권 여기입니다. 용익물권. 전세권이 있잖아요. 경매된 거 아니라 여기 용익물권 있는 거. 그럼 선의만 알 수 있다. 다시 2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 목적이 된 경우 그 뒤에 선의 동그라미. 선의 매수인은 이를 안날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여기 선의 안날 1년. 1년 이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하나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 매수인이 출제해서 그 소유권을 지켰죠.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그 출제액 상환 돌려달라고 청구해야겠죠. 4번 종류물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 무과실 매수인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 여기죠. 여기 하자 없는 물건 완전물급부 청구할 수 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 동그라미 선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계약 해지 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 악의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해지나 손해배상은 선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있다. 정답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법 전해일감 실손에 그대로 풀면 됩니다. 이제 넘겨보세요. 자, 366페이지 28번. 28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동남처 수량지정 매매 동그라미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 씁니다. 180평. 180평이 계약 면적 써요. 200평. 200평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설명. 자, 맞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수량 부족이죠? 20평 부족한 수량 부족 여기에요. 20평 부족하잖아, 여기. 수량 부족. 그러면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유효니까 무효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기억에서 아기 동그라미 악이 나오고 제일 끝에 있다 무조건 틀렸어요. 니은도 악이 동그라미 제일 끝에 있다 무조건 틀렸어요. 여기 무조건 누구만? 선임할 수 있다. 그럼 기억 니은 빼니까 정답은 3번, 5번 2번과 5번 나왔네요. 그럼 자, 디귿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선의 동그라미 선의 매수인 계획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리을 미달 부분의 원시효 불능을 이유로 계약 재결 상고할지 모를 수 없어요. 이건 유효니까 대금 감액 청구하는 것이고 무효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나왔습니다. 다음 미음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사실 앞날 1년 맞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다음 29번 갑을 사이에 토지 1000평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 책임입니다. 1번 그 토지 전부가 갑소유가 아니고 병소유인 경우에 을은 선의악이 묻지 않고 계약 해지 맞았죠.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도 전에 해지할 수 있다. 2번 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은 경우 그럼 200평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죠. 200평이 아예 모자라다 수량 무적.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그 다음 을은 선의악이 틀렸죠. 선의만 악의가 틀렸죠. 선의인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1000평 중 300평이 병소유 여기죠. 일부 타인 권리. 1000평이 다 있는데 300평이 일부 타인 권리. 그럼 을은 선의악이 묻지 않고 대금 감액 청구 맞았죠. 악의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잖아요. 4번 그 토지의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럼 여기입니다. 용익물권, 제한물권이 있다. 그럼 선의만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을이 알고 동그라미 알고 매입했다면 갑은 담보 책임 지지 않죠. 여기는 선의만. 그래서 정답은 2번. 오른쪽 페이지에 5번 있네요. 토지 위에 존재하던 가등기 동그라미 그럼 여기에요. 가등기 여기. 그러면 여기 파란색 이걸 여기를 준용한다. 파란색. 다시 5번. 토지 위에 존재하던 가등기가 존재한 것을 알고 매입하였으나 본등기가 실행되어 취득한 소유권이 이른 경우 576조 맞아요. 이게 576조 여기를 준용해서 악의도 아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요. 576조라 악의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했던 겁니다. 정답 2번이 확실합니다. 자, 30번.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시결했다.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전부가 병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을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죠. 전에 악의도 해지할 수 있다.
이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소이고 갑이 을, 을의 기준을 섞게 된 경우 악이 을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2000이 일부 타인권이라 악이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된 경우 여기 2000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여기죠. 2000이 아예 없는 일부 멸실량 수량 부족. 무조건 선임할 수 있다. 그 뒤 악이 나왔는데 제일 끝에 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4번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을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여기네요. 취하물권, 용의물권, 지상권 그럼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 악이 나오고 제일 끝에 뭐만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어요. 선임만 할 수 있다. 5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동그라미 그 아랫줄에 악이 을도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여기 맞죠? 실손해 악이도 손해배상과 해제다 할 수 여기 맞았네요. 이게 정답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31번. 그러니까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옳은 겁니까? 이제 다 겹치는 것들입니다.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의 기준을 섞게 된 경우 악이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전해 악이도 해지할 수 있다. 2번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또 넘쳐요. 그럼 악이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이 매수인은 특단은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실손해가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다음 선의 매수인 맞아요. 선의 매수인 맞았는데 실내이익이 들렸죠. 이행이익이죠. 이행이익. 지금 계약이 유효니까 담보 책임이 적용되죠. 유효일 때는 이행이익이 원칙이죠. 실내이익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선의 매수인 맞죠? 여기 보세요.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만. 그러니까 거기 선의 매수인 맞았는데 실내이익이 아니라 유효니까 이행이익입니다.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여기죠. 전세권, 용의물권, 취하물권 그럼 선임만 가능해요. 그 다음 계약 목적 달성과 관계 있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관계없이가 틀렸죠. 없을 때만 선임의 시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입니다. 달성할 수 있다면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돼요. 해지는 못합니다.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다음 선의 동남쳐요.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지원권은 다음 계약한 날 틀렸죠. 여기 선이라 계약한 날 아니라 안날 1년. 선이 안날 1년. 계약한 날 틀렸어요. 정답은 2번. 아무튼 이거 의미는 여기서 정답 거의 다 나옵니다. 자, 32번까지 해볼까요?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선의 매수인 모두 해지권 있죠? 여기 전에 해지권. 2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동그라미 쳐요. 이행이익 동그라미. 계약이 유효이니까 담보책임이 인정되고 유효에서는 이행이익이 원칙입니다.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동그라미 매수인은 계약한 날 틀렸죠. 선이 안날 1년. 안날 1년. 답이 3번입니다. 4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물건하자 맞죠? 여기 법령상 정해니까 물건하자. 그리고 그 하자의 의무는 계약 성립 시 맞았습니다. 5번 경매의 목적물 하자 경우 담보책임 물을 수 없죠? 여기 경매에서는 목적물 하자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37번을 보세요. 37번 옵니다. 자, 환매. 37번. 자, 환매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다음 등기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592조.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 2번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해야 됩니다.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할 때 아까 5년까지 단축한다. 4번 환매 동그라미. 환매 등기가 경로된 나대지 동그라미.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의한 관법지 나왔죠. 그럼 관법지 외웠잖아요. 환지 X, 환매 X 해서 맞았네요. 환매 X 맞았습니다. 5번 매도인이 기간 내에 환매하지 않으면 기간 경과와 동시에 이제 환매할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매수인 소유로 기록될 수가 있죠. 기록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넘기시면 이제 372페이지 39번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한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로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등기 사실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갑이 돈 안 줄지 모르니까 등기 넘기라고 했습니다. 이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 다시 이를 절대 연장하지 못한다 했어요. 3번 또 나오네요.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외 환매 의사 없이하면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여야 그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한 자 제3자죠. 그러니까 제3자이니까 등기를 하여야 주장할 수 있죠. 등기하지 않아도 틀렸죠. 592조. 답이 3번입니다.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쓴 부동산은 5년이에요. 5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하라 했죠. 답이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 40번은 교환 계약인데, 자, 교환과 매매 계약은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매매는 반대급부가 금전을 받죠. 교환은 금전 이외.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로 바꿔 읽으면 똑같습니다. 그럼 교환 계약에도 매도인 담보 책임이 있어요. 계약금 규정 다 적용됩니다. 매매랑 똑같으니까. 그럼 매매로 바꿔 읽어요. 그럼 40번.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건물을 을토지 동그라미, 을토지와 교환 동그라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틀린 겁니까? 그럼 1번. 갑을 사이 계약은, 자, 불락이 사유 맞았죠? 불락이 사유. 2번 갑 소유. 자, 건물 하자 동그라미. 그럼 물건 하자. 여기죠? 물건 하자니까 매매와 똑같이 매도인 담보 책임 져야 돼요. 건물 하자라나요? 우리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갑은 하자 담보 책임 지지한다. 틀렸죠? 매매와 똑같으니까 진다. 정답은 아주 쉬운 데 있네요. 3번. 의리 보충금 1억 원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죠. 매매도 돈 안 주면 해지하죠. 교환도 보충금 안 주면 해지하겠죠.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가로쳐 보세요. 쌍방 과실 없이 소멸까지 괄호. 그러면 이게 태풍 같은 위험부담. 태풍 등 위험부담이죠. 태풍. 그 다음 의뢰 토지 인도 및 보충금 지급 후는 소멸하지만, 여기까지 사서 맞았습니다. 둘 다 잘못 없으니까 을은 이행할 필요 없죠. 채무자 위험부담. 그 다음 을과실 동그라미. 을과실로 소실되었다면 그 놈은 자기 의무 이행해야 되죠. 그래서 을은 토지 인도 및 보충금 지급 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4번이 위험부담입니다.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 이하의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구하지 않대도 그럼 시가는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라 했어요.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값은 사기 이후로 교환계약 취소하지 못합니다. 정답은 2번 쉬운 데 있었죠. 아무튼 교환은 매매로 바꿔기면 똑같습니다. 넘기면 41번까지 해볼까요? 자, 41번. 갑은 자신의 동그라미 쳐요. X건물 1억 상당까지 동그라미. 그거 써요. 갑이라고. 그 다음 다시 동그라미. Y토지 2억 상당 동그라미. 그거 써요. 을. 그럼 시가가 1억 차이 나네, 1억. 이걸 교환하는 계약을 의리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1억이 아니라 그냥 8천만 원만 주기로 했네요. 그죠? 그래도 그 특약 유효죠? 뭐 2천 깎을 수 있잖아요. 자, 틀린 겁니다. 1번. 만약 경매되고 완납하기 전에 Y토지를 을과 갑의 X건물을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모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로 인한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교환 계약 체결했는데 타인 권리 매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권리 교환도 가능하죠. 경매로 취득했는데 아직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어도 매매나 교환 계약 다 할 수 있죠. 2번. 보증금에 대해서 매매 규정이 준용되나 을은 갑의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 해지할 수 있다죠. 매매 돈 안 주면 해지하죠. 교환도 돈 안 주면 해지하죠. 정답 2번 쉬운 데 있네요. 3번. 계약책으로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다. 그럼 지진은 갑을 쌍방 책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부담. 그럼 을 잘못 없죠? 을 잘못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갑은 을 잘못 없어요. 을에게 Y토지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 잘못 없으니까. 4번. X건물에 설정된 동그라미 쳐요. 저당권의 행사 동그라미 행사로 실행 행사 여기죠? 저당권 실행 행사. 그럼 악의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이 악이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교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을 가는 원상의 복은 자 무효, 취소, 해소 나가리는 다 동시에.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교환 아무 때 매매로 바꿔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임대차를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